자, 분데스리가 재개 특집으로 상위권 4팀을 간략하게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리뷰는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분데스리가 전문적으로 리뷰를 한다면 또 환희 형을 초빙을 했겠죠. 화질을 초빙을 했을 텐데, 요거는 간략하게 새로 재개되는데 어떻게 됐었는데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팀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재개전 성적 1위. 영입을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확정은 이미 돼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여름에 합류를 한 빠바르, 그리고 클럽 레코드를 지르고 데려온 역시 루이카 에르난데스. 임대 자원입니다만 이름값은 확실하죠. 필리페 쿠티뉴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 이런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10월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휘청거렸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한테는 무려 5대1 대참사. 그 중심에 역시 중대장 니코 코바치가 있었다. 자진사임을 했죠. 코바치는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결국 이번 시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수단 장악도 제대로 못했죠. 잡음이 계속 흘러나왔으니까 코바치가 팀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지 플리크가 이제 지휘봉을 잡으면서 서서히 팀이 정상화가 됐는데, 사실 초반에 2승을 세게 했어요. 근데 또 2연패를 했어.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팀은 정상이 됐습니다. 플레이크가 감독직을 수행한 다음에 성적 15승 1무 2패 15승, 그리고 중단되기 전 리가 성적 11경기 10승 1무 38득점 6실점, 리가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이언이죠.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바이언한테 무자비하게 털린 팀들은 아스날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들과 동급 내지는 그 이상의 스쿼드를 보유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도 잘못 붙으면 이렇게 박살을 내는 팀이 바이언이니까. 자, 한지 플리크 감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죠. 수석 코치에서 이제 중대장이 나간 다음에 임시 감독을 잡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식 감독으로 선임이 됐죠. 느낌상 하인케스의 보급형이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인케스의 제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급형 하인케스다 이런 얘기도 받고 있는데, 밸런스 좋고요. 압박 전술 좋고, 바이언의 그 특유의 묵직하고 그 다음에 끈적하고 그리고 무자비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지 플리크가 부임한 다음에 많은 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폼이 떨어진 베테랑들의 부활입니다. 제롬 보아탱, 사실 이번 여름에 아스날로 임대를 가느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보아탱이 예전만큼의 최고의 활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인 제 몫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특히나 리카 에르난데스 부상, 이따 얘기했겠지만, 그다음에 니클라스 듀일레 부상,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보아탱이 폼이 다시 올라왔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토마스 밀러 역시 마찬가지다. 자, 이거는 이제 면면이 강력하다라는 이 전술적인 포인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바이언의 전술을 일일이 뭔가 다 뜯어보기보다는 이 팀은 선수들이 너무 셉니다. 이번 시즌 레반도프스키, 솔직히 말해서 부상 직전까지 발롱도르 타도 문제없는 이 기세였죠. 분데스리가 최초로 개막 후에 9경기 연속골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고, 이거 레반도프스키를 무슨 수식어가 더 필요해요. 레반도프스키 자체. 그리고 뭐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못하는 게 없이 다 잘하는 토마스 밀러가 어떻게 보면 안첼로티 때부터 별로였어요. 안첼로티 감독 때 별로였죠. 코바치 때도 별로였죠. 근데 한지 플리크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좀 조짐이 보이다가 후반기 때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부활을 시켰다. 플레이크도 살았고 밀러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센세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윙어이자 지금은 풀백으로 뛰고 있는 캐나다의 신성 알폰소 데이비스, 이런 어린 선수뿐만이 아니라 월드클래스 있는 선수들, 그리고 멀티 포지션이 모두 가능한 센터백을 뛰어도 잘하는 다비드 알라바, 그리고 언제나 얘기하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축구 지능이 높아 보이는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건 있어요. 저는 키미히가 오른쪽 풀백에 뛰는 게 바이언 팬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저도 그게 더 잘 보이고, 근데 본인이 미드필더로 뛰고 싶다 하니까 미드필더에서도 잘은 해요. 근데 잘은 한다는 게 1인분이라는 거죠. 키메이는 오른쪽에 가면 세계 최고의 풀백인데 미드필더로 가면 1인분이잖아. 이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지가 뛰고 싶대니, 사실 알라바가 그 자리에서 뛰고 싶어 해가지고 거기를 뛰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하간에. 자, 그럼 무엇이 문제였냐?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니코 코바치.
초반에 좀 흔들렸죠. 지난 시즌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코바치는 일단 좋고 잘생겼고 피부 좋고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막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감독이라는 게 사람 좋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좀 나쁘더라도 성적을 내는 게 감독인데 성적이 안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은 평가도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아직까지 감독 경력이 긴 사람이 아닌데 너무 큰 클럽을 맡지 않았나. 선수단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지단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야 이러면 이제 말 듣는 건데, 코바치는 바이언의 그 숱한 스타들을 탁 휘어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로벤과 리베리를 대체할 만한 윙어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수들과 링크가 나섰는데 그것도 좀 탁 시원하게 되는 느낌이 아니고, 그나브리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나브리는 스탯과 이 경기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스탯이 더 우수한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제 비교군이 또 로벤과 리베리니까 더 그럴 것이고, 킹슬리 코만 언제나 부상을 당하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르로이 사네어 같은 선수도 링크가 나고, 그 다음에 베르너와도 링크가 나는데 이제 또 뭐 그거는 또 별개 얘기고, 그리고 카이 하버츠도 이런 종류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시즌 초반부에 그래도 이게 만약에 코바치를 좀 길게 끌고 갔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아우 눈이 왜 이렇게 떨리니. 하여튼 근데 시즌 초반부에 사임을 하면서 봉합할 시간은 뭐 충분히 된 게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폼들이 좀 들쭉날쭉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마스 밀러 같은 선수의 폼이 좀 들쭉날쭉했고요. 수비진의 부상도 있었습니다. 듀레, 루이카 레난데스 이런 선수들의 어떤 부상이 있었고, 쿠티뉴 기대 충족 못하지 않았나요? 네, 쿠티뉴는 물론 바르셀로나 때부터 좀 잘 안 좋았습니다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좋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남은 리가 이 9경기 동안의 바이언의 강점, 뭘 말이 필요해요. 바이언 자체가 강점이니까, 선수들이 다 세니까 개인적으로 또 바이언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사네와 4년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우승을 하지 않을까? 너무 세.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탑4 중에 한 팀이죠. 보루시아 멘션글라드바흐입니다. 저는 찬우 형한테 이 배워가지고 멘션글라드바흐라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멘헨글라드바흐라고 그러죠. 근데 구자철 선수가 멘션글라드바흐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선수가 멘션글라드바흐라고 그러니까 저도 멘션글라드바흐라고 하겠습니다. 자, 재계전 성적은 4위였습니다. 승점 49점이죠. 이 팀 역시 선두 바이언과 승점 6점 차이가 2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이 멘션글라드바흐는 항상 시즌 이 초반에는 굉장히 좀 와 잘한다. 근데 후반부에 약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다시 재개가 된 다음에 후반기에 멘션글라드바흐가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한 팀이기도 합니다. 자, 재개전 베스트 11을 체크를 해보죠. 이 베스트 11은 출전 시간으로 체크를 해본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설명한 마르코 로제 감독이 워낙에 포메이션을 다양하게 씁니다. 백포도 쓰고 3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 순서대로 배치라는 게 오히려 중단되기 전에 어떤 선수가 많이 뛰었고 이 선수가 이 팀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고 있죠. 일단은 4-2-3-1로 배치를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벤세바인이라고 하는 레프트백, 그러니까 오스카 벤트가 이제 나이가 좀 있죠. 그래서 좀 로테이션 자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벤세바인이 좀 뛰어줬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 예상보다 좀 아쉽게 완전히 성장을 하지 못한 것 같은 크라머 있고요. 그리고 요나스 호프만 부상 복귀 후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슈틴들 같은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에 이제 베스트 11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엘베디 잘 데려온 센터백이고, 마티아스 긴터, 프리츠발터를 통해서 기대감을 잔뜩 받았던 수비수인데 예상보다 좀 못 컸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멘션글라드바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슈테판 라이너 가장 이번 시즌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멘션글라드바흐에서 풀백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슈테판 라이너 아주 정력적인 오버래핑과 공격 가담 보여주고 있고, 데니스 자카리아, 이름이 자카와 비슷하다고 해서 자카급은 아닙니다. 뭐 요즘은 좀 잘하고 있습니다만, 자카리아 굉장히 또 유수의 B클럽들에서 노리고 있는 자카리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플로리안 노이하우스, 그리고 튀랑의 아들이죠, 마르쿠스 튀랑. 저는 이 선수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브리 램벌로, 그리고 알라산 플레어, 난 플레어가 좀 이름이 예쁜데 어쨌든 플레어, 그리고 패트릭 헤어만, 약간 느낌 별명이 이제 화이트 월컷이거든요. 뭐 이런 선수들이 잘 배치가 돼서 뛰고 있습니다.
이 팀의 이번 시즌 이야기할 부분은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마르코 로제 감독이죠. 76년생. 그러니까 영주형이랑 동갑이에요. 조금 비주얼상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형이 조금 한참 형 같은데 어쨌든 젊은 감독. 클롭이 마인츠를 지도했을 시절에 마인츠의 이 주장이었고요. 투헬이 마인츠의 감독이었을 때 수석 코치였습니다. 그때 이제 투헬에게 많은 걸 좀 배웠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압박의 일가견이 있고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또 한가닥 하는 감독들과 함께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잘 쌓아온 마르코 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드불 짤츠부르크에 가서 감독을 맡다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짤츠부르크가 이제 황희찬의 스승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짤츠부르크가 본인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유로파리그 4강을 갔으니까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멘션글라드바흐로 왔습니다. 멘션글라드바흐의 어떤 마르코 로제의 특징적인 거라고 한다면 원래 이 감독은 지금은 팔색조예요. 4-2-3-1도 쓰고 백스리를 써서 3-4-3도 쓰는데 흔히 로제 하면 대표적으로 구사한다는 전술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다이아 사사이 4-3-1입니다. 딱 봤을 때 윙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풀백의 이 공격 가담과 활동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은 나이가 있는 오스카 벤트, 약간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죠. 하여튼 나이가 있는 오스카 벤트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로테이션으로 돌려줄 벤세바이니 같은 선수를 왼쪽에 배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슈테판 라이너를 근데 라이너는 백업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라이너 같은 선수를 이제 오른쪽에 배치를 하면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당연히 빠른 역습 그리고 이거는 일부분 또 나겔스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이거는 그거죠. NBA에서 펩이 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뭐 아이솔레이션 펩의 공격을 보면 이쪽으로 막 몰아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쭉 뛰고 있으면 뻥 전환시키는 이런 어떤 전환 역시 마르코 로제의 멘션글라드바흐가 잘 구사하는 전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굳이 따지자면 문제였을까? 부상 선수도 있었고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자카리아는 무릎 수술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멘션글라드바흐 또 팬들은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이 진상 부리고 바이언으로 넘어간 퀴상스 같은 선수가 물론 시즌 시작 전이긴 했습니다만 또 빠져나간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도 좀 가장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바이언에 누가 있죠? 레반도프스키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엔 누가 있죠? 베르너가 있죠. 도르트문트엔 누가 있을까요? 산초, 홀란드 그리고 뭐 지난 시즌 뭐 반짝하긴 했습니다. 파코 알카스르 이게 누구냐? 주 득점원입니다. 근데 이런 간판 공격수이자 메인 득점원이 멘션글라드바흐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힘을 탁 치고 받고 올라가야 될 때 항상 좀 힘이 떨어진 게 아닌가. 후반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마르코 로제 멘션글라드바흐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아무래도 역시 강점은 로제를 중심으로 한 젊고 빠른 축구. 이렇게 본다면 라이프치히와 같은 궤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술적인 뭐 디테일함은 좀 다르겠지만 젊은 감독이다. 많이 뛰는 젊은 선수단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지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후반기에 힘이 빠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스쿼드가 얇다. 그 다음에 부상이 많다. 뭐 선수들이 너무 많이 뛰었다.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좋은 점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여전히 뭐 후반기에는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카리아의 무릎 수술 소식이 있는데 자카리아가 빠지는 거 요것도 앞으로 남은 경기 동안 쭉 못 나올 테니까 핵심 선수였잖아요.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K리그도 개막을 했고 분데스리가도 이제 다시 재개합니다. 유럽 축구가 꿈틀대는 거에 있어서 질병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좀 함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냥 저냥 마냥 이렇게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과연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들의 축구 산업도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한 명의 축구 팬 입장에서 축구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니까 분데스리가 아마 지금 저희가 K리그 현장 중계 스케줄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아프리카에서 라이브를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분데스리가 중계권이 있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맞다면 또
빅매치인 경우에 잘 매치업을 선정을 해서 중계방송을 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축구팬 많은 분들 좀 축구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셨으니까 분데스리가로 그 갈증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